인천 지역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모임 관련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존보다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예식업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객 수가 50여 명으로 제한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존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인천에서 또다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전날 발표와 비교해서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 10명, 서구 4명, 남동구 3명, 계양구와 연수구가 2명, 그리고 동구와 중구가 각각 한 명씩입니다. 특히 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서구 주님의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날보다 3명이 늘어나서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36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역시 전날보다 2명이 늘어나서 28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50명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남동구 열매 맺는 교회와 부평구 갈릴리 장로교회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네, 교회를 비롯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이번 추가 확진 사례 중에서 교회 이외에 또 다른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15일에 열렸었죠.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 외에도 지난 26일과 27일에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던 2명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광화문 집회 관련자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인천 서구청 관련 확진자도 오후 5시 기준으로 기존 10명에서 1명이 늘어서 11명이 됐습니다. 또 미추홀구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늘어서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4일 10인 이상 모이는 모임 또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외출을 자제하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존보다 더 강화된 2단계 연장을 꺼내들었는데 지역 경제는 또다시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여 년 동안 빨래 건조대 등 생활용품을 생산해온 인천 부평의 한 중소기업. 방문 설치 작업까지 전담하던 이 업체는 코로나19의 소비자들의 주문이 줄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 인력도 20% 이상 감축할 정도로 경영난이 악화됐는데 앞으로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게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3단계까지 지금 운운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들이 해시행 불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이 일주일 연장된 날, 부천 번화가 상권의 분위기는 더 위축됐습니다. 일대 기관과 회사들이 많아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걱정되는 게 운영보다도 좋게 되면 지금 현재도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영업들을 하지만 속은 다 골망했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 조치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또 영업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제 주변에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오는 손님 수가 줄어드니까. 당분간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느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상반기 부천 중소기업 매출액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모든 경제나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 지역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유례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현 정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획기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산하는 감염 속에 사실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경제를 살릴 돌파구는 여전히 깜깜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 못지않게 타격을 받은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식업계인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점부터 하객 수가 50여 명으로 제한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처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식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특단의 대책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예식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예식업계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점부터 예식장 내 하객이 50명 이하로 제한된 상황. 보증 인원을 줄여달라는 예비 부부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매출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마진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워낙 이제 그 비용의 크기가 이제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면은 진짜 아마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식장은 주로 하객들의 식사 비용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식장의 비용을 낮추는 대신 하객들의 식사 비용에서 수익을 내는 건데 예상되는 하객 수를 보증 인원으로 정해 예식장과 예비 부부들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하객 수 제한이 예식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요즘에는 갑작스럽게 하객 축소를 요구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고 그럴 경우 미리 음식을 준비한 예식장 측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저 개인으로는 7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8월에 다시 재확산이 되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신랑 신부들 보면 또 우리 얘기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또 너덜너덜해져 갖고 와 있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정 기간 예식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도 예식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업장은 쉬겠지만 벌어지는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예비 부부들에게는 식을 연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운영에 그런 매니지먼트를 좀 뭐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게 1월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어쨌든 종식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한 4,500 간다 그러면 저는 스탑을 한 달 정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상담 건수는 모두 225건.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이 코로나19로 어두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구가 무관중 경기로 개최하려던 제2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58개 팀 250명이 참가하는 양궁대회는 당초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계양구는 전국의 양궁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인 만큼 감염병 집단 감염과 확산이 우려된다며 대회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경기도가 긴급 의료 지원단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의료 전문 인력 159명이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종별로는 의사 4명과 간호사 71명, 간호조무사 43명과 응급구조사 15명 등입니다. 긴급 의료 지원단은 앞으로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가정 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긴급 의료 지원단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3번 정도는 더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최소 3번 정도는 더 지급해야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부채 비율에 못 미친다며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 정밀 조사단이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앞선 중간 결과 발표에서 공촌 부평정수장의 입상 활성탄 흡착제에서의 깔따구 유충을 확인했고 이 유충이 가정집 수도관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역시 해당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특히 조사단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대책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개방형으로 구성된 활성탄지 구조물 상부를 밀폐할 수 있도록 덮개 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7일 이내로 실시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충 사고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것도 인천시에 전했는데요. 조사단은 후속 조치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 조례 재개정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 답변을 통해 기존 조례로의 회계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지하도 상가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시장은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상생협의회 합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례 개정을 원천 무효로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전대 등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던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지난 1월 개정했습니다. 김대중 선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인천 유나이티드에 합류했습니다. 김 선수는 2018 시즌을 마치고 군복무를 위해 상주 상무로 둥지를 옮긴 바 있는데요. 지난 27일 전역하고 다시 인천 유나이티드로 돌아왔습니다. 김 선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83경기를 소화한 바 있는데요. 김 선수의 합류로 유나이티드는 탄탄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는 친정팀 인천으로 돌아와 기쁘다며 팀의 잔류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7일 제1회 위기학생 지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의사와 교수 그리고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기학생 지원위원회는 자살 예방 조례에 따라 연 2회 개최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자살 예방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보완하고 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천시는 28일 코로나19 확산의 집합과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으로 청년 퀴즈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문항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 등으로 제한됩니다. 네, 부평구가 우유팩을 휴지로 교환해줍니다. 교환 비율은 우유팩 1kg당 화장지 2개인데요. 부평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우유팩을 물로 헹군 뒤 펼쳐서 건조해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되는데요. 부평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유팩 1만 510kg을 수거했습니다.